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연봉 1억, 월 실수령에 650만 원. 꽤 많다고 느껴지시죠? 근데요, 이 돈을 벌면서도 통장 잔고가 제로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말이 돼요? 1억을 버는데 왜 가난하냐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자본시장연구원 데이터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80%가 시장 평균 수익률에도 못 미칩니다. 10명 중 8명이 돈을 벌겠다고 투자했다가 오히려 까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는데 한 달 지나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주식 좀 해볼까? 했는데 원금이 반토막 났다.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6가지 습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6가지 전부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먼저 한국인이 왜 구조적으로 돈을 못 모으는지부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6가지 습관을 하나씩 깨부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부터 보시죠. 여러분이 돈을 못 모으는 건요,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모으면 스스로를 탓하세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소비를 절제 못해서. 아닙니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해요. 한국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1968조 원입니다. GDP 대비 90%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사람은 벌기도 전에 이미 빚부터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가구 평균 부채가 9,534만 원이에요. 근데 가구 평균 소득은요? 7,427만 원입니다. 소득보다 빚이 더 많아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모아요? 연봉 1억 받으면 부자일 것 같죠? 세금 떼고 실수령 7,800만 원이에요. 월급 650만 원에서 집 대출이자, 아이 학비, 생활비 빼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것도 비율을 들어볼게요. 지금 마트에서 장 보시면 느끼시잖아요. 10만 원 들고 가면 봉지 2개도 안 차요. 5년 전엔 같은 돈으로 일주일 먹었거든요.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돈 쓰게 만드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배달앱 한 번 누르면 3만 원이 빠져나가고요. 쿠팡 로켓 배송 한 번이면 5만 원이에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 정보도 불공평해요. 기관 투자자는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해 주잖아요. 개인 투자자는요, 유튜브 보고 주식 삽니다. 리딩방에 속아서 돈 날립니다. 2년 동안 리딩방 피해액이 1조 2,90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돈 못 모으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구조 탓만 하면 평생 가난합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만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조 위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치명적인 습관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소름 돋으실 겁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 라떼 팩터입니다. 라떼 팩터가 뭐냐면요, 매일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 배달 음식, 이런 소액 지출을 무시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5,000원, 하루에 별거 아니죠? 한 달이면 15만 원이에요.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요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편의점, 배달 앱까지 합치면 10년에 5천만 원이 증발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욕조에 물을 받고 있는데 배수구 마개를 안 막은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들어오는 건 보이지만 밑에서 빠져나가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받아도 욕조가 안 차는 겁니다. 두 번째 치명적 습관, 비투입니다.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순간 게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내 돈으로 투자하면 30% 빠져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대출금으로 투자하면요, 이자가 매달 나가요.
30% 빠지면 반대 매매 당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남의 차를 빌려서 레이싱에 나간 거랑 똑같아요. 이기면 상금은 내 거지만 사고 나면 남의 차값까지 물어야 해요. 잃을 게 2배인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주식 열풍 때 신규 투자자의 60%가 손실을 봤어요. 그 중에 비투한 사람들은요, 원금은 물론이고 대출 이자까지 갚느라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습관, 잦은 매매입니다. 주식 사고 3일 만에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하는 분들 있으시죠? 자본시장 연구원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거래 회전율이 50% 미만인 투자자는 연수익률 3.8%, 거래 회전율이 1000%가 넘는 투자자는요, 마이너스예요. 많이 거래할수록 돈을 잃는 겁니다. 이건 카지노에서 판돈을 계속 올리는 거랑 같아요. 한번 딸 때마다 자신감이 붙지만 결국 오래 앉아 있을수록 카지노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습관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 몰빵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전 재산을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 한 종목에 3억을 넣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산다. 비트코인에 전부 다 넣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꼭 있으시죠? 올랐을 때는 천재 소리 듣지만요. 떨어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걸 비유하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거예요.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달걀이 전부 깨져요. 근데 3개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요. 하나를 떨어뜨려도 나머지 2개는 살아요. 다섯 번째,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보험 과다 가입이에요. 한국인 평균 보험 가입 건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입니다. 보험료가 월 평균 34만 원이에요. 1년이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20년이면요,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험금 타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요, 비 올까봐 우산을 10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1개면 충분한데 10개를 들고 다니느라 정작 뛰어야 할 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보험료에 묶여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 습관, 과시소비입니다. SNS에서 남들 여행 가는 거 보면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동기가 벤츠 뽑으면 나도 차 바꿔야 할 것 같고, 한국 명품 시장이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1인당 명품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명품을 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벌어서 명품 사고, 벌어서 외제차 사고, 정작 통장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건요, 바깥은 번듯한데 속이 텅 빈 건물이에요. 외벽은 대리석으로 꾸몄는데 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남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실제로 잘 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가지 치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라떼 팩터, 비투, 잦은 매매, 몰빵 투자, 보험 과다, 과시 소비.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쁜 습관은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실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저축 시스템입니다. 부자들은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30%를 먼저 빼놓아요.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선저축 후소비라고 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월급 통장이 양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작은 통에 물을 덜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거예요. 안 덜어놓으면 양동이 물은 항상 전부 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분산 투자하고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한 종목에 올인 안 해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나눠 담고 최소 5년은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72의 법칙이에요.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연 8%로 투자하면 9년이면 2배가 돼요. 복리의 힘은요, 시간이 길수록 폭발적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 8%로 20년 투자하면요, 원금은 1억 2천만 원인데 복리로 불어나서 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거의 3배예요. 비결은 딱 하나, 안 팔고 기다린 겁니다. 세 번째, 50, 30, 20 법칙으로 소비를 관리합니다. 소득의 50%는 필수 지출, 30%는 자유 소비, 20%는 무조건 저축과 투자. 이 비율만 지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나쁜 빚과 좋은 빚을 구분합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은 나쁜 빚이에요. 카드빚, 현금 서비스, 명품 할부, 자산을 사기 위한 대출은 좋은 빚이에요. 부자들은 나쁜 빚부터 갚고 좋은 빚만 남깁니다. 정리하면요, 부자들의 비밀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저축하고, 분산해서 오래 투자하고, 소비를 통제하고, 빚을 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는 것과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돈 못 모으는 건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둘째, 6가지 치명적 습관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절반은 해결됩니다. 셋째, 부자들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동저축, 분산투자, 소비통제.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자동이체를 설정했어요. 라떼팩터를 줄이고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내일 하지 뭐 하고 넘긴 사람이에요. 10년이 지나서 똑같이 통장 잔고 제로인 채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 격차는요, 2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 시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2억이에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급쟁이가 현실적으로 10년 안에 1억을 만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아끼는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쁜 습관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셨습니다.